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폭우를 뚫고 좀 막혔어요, 사실. 좀 막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비 얘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충남 청양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 두 분이 매몰된 걸로 추정이 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홍수통제소가 신대방 일교 지점에 홍수주의보 내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 떠나서 여러분들 진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여기 분위기 이상하다. 그럼 바로 백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송 참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공공이 다 책임져 줘야 되지만 만일 혹시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비 피해는 없으시죠? 네네, 없습니다. 네. 안전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광고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국내산 보양 삼계탕 되겠습니다. 와, 나를 위한 건강식, 가족을 위한 보양식, 든든하고 깊은 맛,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한 그릇. 7월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보양의 달입니다. 초복엔 뭐니 해도 든든한 한 그릇이 필요하죠. 이 삼계탕 한상 차림을 보시더니 두 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그냥 갑자기 행복해진다. 라는 박지훈 변호사. 진짜 한 마리 줬어, 그냥. 진짜 한 마리야.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100%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끓인 보양 삼계탕입니다. 딱 5호당만 사용을 합니다. 곰탕 육수, 유기농 찹쌀, 인삼, 마늘, 생강, 대추, 엄나무, 황기, 꾸지뽕. 이야, 엄선된 국내산 닭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삼계탕인데요. 정말 여름에 지칩니다. 저처럼 여름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때 딱 한 그릇 온 가족이 든든한 진짜 보양식 삼계탕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새끼는 뭡니까? 삼계탕입니다. 예, 타임쿡이 여러분들의 여름을 건강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삼계탕으로 보양의 달 7월을 힘차게 보내시라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동하신 다음에 끓여야 찹쌀이 쫀득해진대요.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냉동된 거 그냥 그대로 넣고 푹푹 찌자 하시지 마시고 미리 전날 꺼내놓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날 꺼내서 냉장실에 넣어두셨다가 해동이 된 다음에 끓여야 찹쌀이 쫀득쫀득하다라는 팁 주셨습니다. 와, 이 집은 진짜 싸. 보양 삼계탕 한 팩이 1.3kg인데요. 1인분입니다. 11,900원이에요. 요새 삼계탕집 가면 다 2만 원이던데 기본이. 그러니까. 이 집은 11,900원이다. 4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링크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에 올려놨고요. 할인 팁이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권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1,000원 할인 받으면 만 원이야. 1,900원. 그러니까. 네. 어때요, 맛이? 이거 내 닭을 좋아하거든요. 다리가 그냥 쑥 빠지네. 근데 닭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냉동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먹어보면 알아요. 네. 약간 냉동 닭이라는 느낌이야. 거. 요거는 정말 지금 음식했던 닭 전문점에 삼계탕 전문점에 가서 네. 지금 바로 음식했던 그 느낌의 맛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닭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이 고기가 너무나 쫀쫀득하고 네. 안에 뭐 든 것도 많고 되게 맛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아니 사실 이 두 분이 새벽부터 움직이셔요. 5시부터 아마 움직일 거고 아침 방송 김준일 평론가 오늘 몇 건 했어요? 오늘 이번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네, 보통 오전에 한 3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취재 편의점 오실 때 벌써 3번 뛰고 오는 분인데 12시에 또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또 다음 방송 바로 가셔야 되는데 식사하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방송 스케줄이 많은 분들 아시죠? 이 두 분은 연예인급이라는 거. 예.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 방송이돼요. 예, 김준일 평론가하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매주 목요일에는 취재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날이야. 든든하게 먹고 든든하게 가요. 드시고 가서 열심히 또 방송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맛이야? 박변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국물이 일단 맛있고요. 국물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푹 고운 듯한 이 고소한 맛이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삼계탕 먹을 때 보통 많이 보는 게 육질을 저는 봐요. 이게 너무 푸석하면은 맛이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뻑뻑해도 맛이 없어요. 그래. 근데 이게 이 닭이 좋은 거야 아니면 잘 끓인 거야 제작진이? 나 그걸 모르겠어. 내가 구분을 못 하겠어. 닭도 좋고 잘 끓인 거죠. 잘 끓인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식감이 먹기에 굉장히 사실 이틀 전에도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유명한 데에 가서 먹었어요. 25,000원짜리. 그래? 그 집하고 어때? 비교해 볼 때. 비슷해? 꿀리지 않아 진짜. 거의 비슷해. 사실 권오울 장관이 삼계탕집 하잖아요. 맞아요. 그 집보다 이게 낫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거짓말 안 해. 권오울 장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맛없는데 억지로 맛없다고 이렇게 맛있다 얘기는 안 합니다. 박지훈 다 먹었어. 실제로 저 삼계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입맛이 까다로워요. 삼계탕에 대해서는. 은근히 전문가니까. 제가 먹어본 삼계탕 중에 거의 최상급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 막 독특한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아는 그 삼계탕 맛인데 육질이 좋고 찹쌀도 아주 적절하게 딱 배합이 돼 있고 그리고 국물 맛이 너무 담백하게 좋아요. 이야. 저는 막 소금 막 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 소금 없이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담백 그 자체다. 드셔보시라.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다 먹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먹었다 얘기해야 돼.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그냥. 네, 다들 여기 먹방 하냐 근데 잠시 먹방 좀 하겠습니다. 먹방이 더 웃기다 이런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또 먹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완전히 반했어요.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김치는 얼갈이에요. 얼갈이 김치. 자, 55년 전통의 김치 명가 울림가에서 얼갈이 김치를 7월 27일까지 여름 제철 특가 세일합니다. 여러분들 요때 사셔야 싸게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1970년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작했어요.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이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바로 김치 명가 운림가입니다. 자,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싹 받았어요. 총 3관왕. 필승 것은 물론이고 무려 27번의 수상 경력이 이 집 김치 최상의 맛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특이야. 운림가는 특이야. 재료가. 원재료. 그리고 최고급 과일, 또 3년간 발효한 황금 메시레기스,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까지도 최상급만을 고집하는 데가 바로 이 운림가인데요. 갓 담근 듯한 산뜻한 맛과 얼갈이 특유의 연한 잎이 주는 부드러운 씹힘, 그리고 전라남도식 비법 양념의 수작업으로 버무려서 깔끔한 감칠맛이 밥반찬으로 일품이라고 합니다. 7월 27일까지 여름 제철 특가로 여러분들 모시니까요. 얼갈이 김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가셔서 운림가 이렇게 치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어때요? 야, 제가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돌고래 소리가 났어.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어? 김치가? 김치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노? 세상에. 그리고 안에 무슨 뭐야? 이게 양념이라 해야 되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직 삼계탕 덜 먹었네. 아니, 난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같이 밸런스. 먹어야 돼. 균형이 중요해. 사실은 맞아. 앞에는 삼계탕을 집중적으로 먹고 뒤에는 김치를 집중적으로 먹었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같이 먹어야 된다. 조합이 좋다. 이게 일단 삼계탕은 저도 너무 짜지 않게 먹어요. 담백하게 좀 이렇게 소금 많이 안 치고 먹는데 그럼 약간 슴슴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싱거울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김치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김치를 다 먹었어. 야, 다 먹었어요, 진짜. 세상에. 얼갈이가 어때요? 진짜 질겨? 아니야. 안 질겨?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얼갈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그 이제 배추인데 우리 배추김치 담는 그런 속이 꽉 찬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배추예요. 벌어지는 배추예요. 그래서 여름 김치 딱이죠.
요철에 딱 드시는 건데 맞아요. 여름에. 김준일 너무너무 예쁘게 드신다. 예, 운림가 바로 막 시켜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운림가 김치 맛있어요. 20일이 초복인데 삼계탕, 얼갈이 김치까지 딱이네요. 와, 맞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조합이 너무 좋아. 예, 뭐 별로라는 분도 계시는데 별로 아닙니다. 저는 맛있어요. 뭐 파김치는 짱입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먹방 수계 방송 안 할 거니? 진짜 광고쟁이들 막 이렇게 하는데 운림가 맛있더라고요. 이제 변론으로 가시죠 하시고 파김치 오이소박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올려주셨습니다. 총각김치 별로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총각김치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던데. 예, 저는 진짜 총각김치, 파김치 그다음에 오이소박이 시켰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강추입니다. 삼계탕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여름철에 초복, 중복, 말복 맞이해서 보양식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도 다 먹고 삼계탕도 다 대단하다. 먹고 진짜 네, 맛있어.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분 모두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도 파악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김준일 평론가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요? 약간 죄송합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범진보 진영 분들의 기류 변화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댓글도 보고 뭐 물어보기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강선우 그리고 이진숙 두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정도 낙마할 정도의 흠결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더 최근에 이제 비율을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으나 조금씩 더 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 좀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살짝 늘더라고요 지금. 이게 기류 변화가 조금 있어요. 기류 변화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두 명 같아요. 이진수, 강선우 후보자 네. 두 사람으로 이제 포인트가 몰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특히 두 사람은 이제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계속 보면 사퇴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다는 네.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의견은 아직 별 그거 없다. 사퇴 없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상황이고, 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는 건 좀 사람 감정적 부분도 있는데. 네. 아주 지난 예전에 그 뭐 김행 이런 사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떤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는 뭐 좀 지금도 뭐 센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거는 아직 덜 나온 거 아니냐. 덜 나온다. 나온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단계라면 이렇게 임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여론이라는 게 좀 무서워서 그렇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 조금 다 연락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여성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떠나서 엄마라면 대한민국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라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일하는 엄마들은 오히려 더 학교 엄마들을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또 정보에 소외될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그 무슨 뭐 일로 누가 만나자 바빠요라고 한 다음에 엄마들 카페에서 만나서 어머 얘 어때요 막 이런 걸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엄마라면 알 수 있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 근데 그런 사람을 교육부에 특히 공교육 수장에 앉힌다고 이건 좀 아니네. 그래서 아이의 깜이 아니다. 이진숙 후보자. 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아이의 깜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다라도 한 번쯤 떨어봤을 법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진숙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그만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직접 뭐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장 기자님이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어쩌지? 문제는 있어 보이고 사퇴는 맞는데 누가 말할 건데? 나는 말 못해. 나는 진짜 말 못해. 그리고 이번에 사퇴하면 정치 인생도 정치 생명 끝나요. 그게 가장 그 제가 그래서 조지 얘기한 게 국회의원도 못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 공천도 100% 어려운데 이걸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야. 우리는 말 못해. 우리는 절대 말 못해. 누가 강선우한테 그 말 할 거야. 나한테는 못해. 기자님이 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러는데 여하튼 내부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봐줬다가 나중에 또 더 큰 거 나오면 그때는 완전히 당이 온팡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언론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좀 알아보는 중이래요. 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근데 들리는 말로는 SBS가 뭐 5,000개? 뭐 카톡인지 뭐 텔레그램인지 확보를 했다라고 본인이 기사에서 밝혔어요. 네,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약간 버리는 느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실 주변을 또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 그랬더니 오늘 아침까지 좀 봐봐. 오늘 아침까지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무난한 거 아니면 두 분이 너무 크니까 네. 감춰지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정성호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다 무난하게 저는 채택될 것 같거든요. 보고서 자체도. 네네네. 불채택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예. 대부분 뭐 무난하게 좀 통과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두 사람한테만 포인트가 맞춰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한데 야당 오랜만에 해석하는지 몰라도 잘 공격은 잘 못하더라. 김민석 총리 때도 좀 그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포인트 맞출 수밖에 없고요. 아마 국민의힘은 두 사람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뭐 이진숙은 좀 낙마 쪽이면 강선우는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전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이제 전략도 있는 건데 뭐냐면은 청문회를 한 주에 17개를 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그 전에 정부들도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2-3주에 걸쳐서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한두 명은 막 뒤에 잘 못 찾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혼자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은 거지. 낙마가 많아지더라. 띄엄띄엄하니까 네. 이게 집중되니까 낙마가 네. 많아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몰아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이 욕바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낙마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진숙, 강선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완전히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뭐 논란이 될 만한 사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난하게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막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뭐 북한은 주적이냐 왜 물어봐?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주적이냐가 다 등장해. 그러니까 통일부, 국방부, 고용노동부까지 등장했습니다. 노동부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국 주도권이 빵이야 빵. 그러니까 일도 야당으로서 일도 역할을 못 하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국회 출입 오래 했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자로 강선우 후보의 의혹, 이진숙 후보의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 셋만 있으면 하루에 끝낼 수 셋도 필요 없고요. 서영기 혼자서 박살 낼 것 같아요. 그렇지. 서영기 하나만 그런 있으면 느낌이잖아요. 진짜 못하더라. 국민의힘이 전국 주도권이 1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비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재한 내용인데 원래 전재수 의원이 월요일이 아니었어요. 인사청문회가. 예, 아니었는데 강선우 의원이 의혹이 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넣은 거예요. 농해 수위를. 그래서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겸임 상임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빠진 거예요. 특히 여가위는 다 겸임 상임이거든요. 작은 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했는데 실패!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무려 5,700명의 애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퇴해야 한다 78%, 임명해야 한다 21%로 기록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사실은 나머지는 장기판의 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진숙 그리고 언제 봤다고 뭐 그러니까. 여기 지지자분들은 특히 이진숙은 언제 뭐 처음 본 사람인데. 듣보잡이죠. 듣보잡이 그분 뭐 그분의 나름의 커리어가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정원으로. 근데 그것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얘기 안 했나? 나한테도 추천해달라고 그때 엄청 왔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나도 추천해줘라. 추천해주라.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진숙 아니면은 정말로 이 정권이 흔들리고 이진숙 아니면은 교육 정책이 안 되는 거냐를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요 어쨌든 또 나중에 공격 소재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압력이 있으면은 살짝 빼줄 필요도 있다. 윤석열이 야당한테 밀리면 끝장이다. 그 기조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 났는데도 이상민 사퇴하라고 하는데 정치적 책임을 왜 져? 법적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러면서 버티다가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관리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전 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민주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란까지 일으켰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검증만큼은 한편에 서서 무조건 비판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자답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불편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떠나지 마 제발. 떠나지 마.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언론을 하는 이상 이것은 가차없이 진실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도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 후보 검증에서만큼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이 공익 차원에서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네. 제가 충남대 교수들도 취재를 했어요. 진짜 취재 열심히 한다. 24시간 그래서 취재 편의점이야 여기가. 학교에 100년 된 소나무 밭이 있대요. 충남대학교에. 근데 이분이 건축공학 전공자잖아요. 맞아요. 총장 시절에 거기다 그걸 다 걷어내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건축은 좋아하는데 환경은 무지렁인가 봐. 어떻게 100년 된 학교의 상징인 소나무 밭을 없애겠다고 하느냐. 이명박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소녀상 그 설치에 대해서 본인은 뭐 양쪽 입장을 들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교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관이 제대로 박혔으면 평화의 소녀상 짓겠다는 일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회방 놓은 것이다. 그래서 비판이 많았다는 거예요. 국민 추천 받았다는데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누가 그런 자를 추천을 했겠냐. 권력 주변에서 누군가 한 것이고 우리 교수님들은 아님. 나도 아님. 아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중요한 건 생각 있는 교수들이 전부 이진숙을 싫어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세요. 언론이 좀 잘라주세요. 전형적인 폴리패서다. 이렇게 충남대 동료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단독 보도를 했어요. 뭐냐.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양평고속도로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주면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것을 당시 용역 수행에 나섰던 그 회사들이죠.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대표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국토부 도로정책팀장을 맡았던 김모 서기관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양서면 말고 강상면으로 틀어주세요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김모 서기관 개인 판단이었을까요, 변호사님? 아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내는 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취재해서 내는 게 아니고 특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하. 특검이 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시작은 3부였는데 중간에 양평하다 양평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죠. 네. 그 후에 집사 게이트.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걸려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양평 그 고속도로 관련된 것을 지금 하나씩 특검에서 이번 조원석 특검도 그렇고 민주기 특검도 그렇고 일단 언론 포위를 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 것 같아. 조선일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기 위해서 밑작업 언론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그게 중간에 좀 튀어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건 다 이미 예측이 됐고 그러니까. 다 그림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미친 부부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요. 네. 윤석열이 당선된 게 언제였죠? 2022년 3월 9일 날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9일인가 10일인가? 10일인가? 3월 10일 날부터 네. 인수위잖아.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된 게 이제 5월 10일이고. 네. 자, 이게 언제냐면은 3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해먹을 결심을 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시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 생각해봐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온갖 비리들이 다 정권 초기에 일어났어. 전부 다. 그 뭐 공천 뭐 거기 김영선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백 받은 거 뭐 있잖아. 김건희가 해가지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딱 당선되자마자 아싸 이제 우리 이제 해먹을 거 많이 늘었다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이거부터 한 거야. 와 이게 미친 짓들이야. 이제 미친 부부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도처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려면 제가 보기에 특검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은 사실은 위에는 김성훈, 뭐 강의구 이런 사람들이 말을 바꾸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들은 말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안 했을 뿐이고요. 증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당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공무원이나 여기서 나온 증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갖고 있다가 상황을 보면 내는 거거든요. 조선일보 냈잖아요. 네. 2탄, 3탄, 4탄, 5탄, 6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양평 관련해서. 어쩌면 보도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네. 양평 보도 경쟁이 붙을 수 있고 지금 특검이 이제 이런 것들을 판을 깔아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나랑 좀 관계없거나 반대편일 때 하면 이렇게 야박했고 야속했는데 조금 같이 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국민들하고 보기는 좋거든요. 네. 사실 이게 어쩌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수사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하. 이래 되면 다른 애들도 갖고 와요. 나도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양평. 야씨 잠깐만 저도 있어요 이거 강상면 이 얘기하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첫 번째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왔다는 걸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저도 초반에 굉장히 세게 취재를 했고 양평에도 직접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양평에 그 지역위원장 있어요 민주당 엄청 열심히 이걸 들이팠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양평 군의원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이분들이 취재했던 내용이 거의 다 사실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원희룡 장관과의 연관성이에요. 소환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그치.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국회에 국토위 위원들 모아놓고 자기가 왔어요. 그 회의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국토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들어와서 막 얘기는 안 하고 막 누구랑 계속 통화하고 메모하더니 나가가지고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지금 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밑밥은 깔아놓고. 도와준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원희룡의 핵심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인수위 때 이미 된 거고 이게 이제 역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사실은 강상면으로 하든 양서면으로 하든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하든 양서면으로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왜 양서면이 됐냐면은 거기에 두물머리가 있고 맞아. 두물머리가 도로가 좁아서 항상 거기가 정체가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여기 또 많이 놀러 오니까 그럼 서울 양평고속도로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하면은 이게 비용 편익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국토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강상면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원희룡 의원은 제가 장관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김건희 정치 집사였다 사실은 그 생각.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집사가 너무 많어. 맞아. 그러니까 김혜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종호도 있고, 그러니까 김주연 정무집, 그러니까 이제 민정 집사도 있어. 민정 집사, 김주연 민정 집사도 있고. 이거 민원 해결이야 원희룡도. 그러니까, 원희룡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최종 4인 남았을 때 원희룡과 윤석열이 빡 붙었어요. 그래서 원희룡이 사실상 윤석열을 매우 밀었거든요. 홍준표 이제 안철수 따로 이제 플레이하고 그러면서 중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국토부인가? 사실 국토부의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 이거를 처리하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구나. 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종점 미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최초에 이거를 지시한 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특검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배임은 아니고 여기서는 뭐 직권남용이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이후에 그거는 이제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도로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통일교. 통일교 일파만파인데 엄청나게 많은 단독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건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윤심은 권성동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 통일교가 낀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갖게 돼요. 당원과 관련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0대 대선 직전에 통일교가 극비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을 막 한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지원이다. 근데 뭐 직접 윤석열을 지원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 윤 전 본부장 있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그라프 목걸이랑 샤넬백 이런 거 준 사람. 이 사람이 대선에 적극 개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밀자라고 했을 때 이 한학자 씨를 이 사람들은 통일교에서는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참 어머님. 이 어머님이 적극 거들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가 윤석열 진영에서 친윤 선거운동을 세게 한 거 아닌가? 네, 이게 민주기 특검이고 또 특검 얘기예요. 또 특검. 이건 한겨레에서 아마 냈을 겁니다. 맞아요. 한겨레 단독입니다. 이번에. 조선이에요. 이건 한겨레인데 이게 민중기 특검이 또 우리 댓글이나 보면 뭐 하냐 뭐 김건희도 안 부르고 왜 윤석열처럼 붙잡아 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치밀하게 언론하고 하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장담컨대 통일교 이 얘기는 이제 하겠다고 언론에 뿌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통일교가 공천부터 해가지고 전당대회부터 해가지고 또 김건희한테 뇌물 전달을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통일교가 좀 깨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보도가 된 거고요. 이건 또 다른 집사 게이트 말고 또 다른 게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냐면 신천지 같은 게 깨었을지 말지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좀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특히 건진이 왜 그런지 몰라도 전화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 두 개. 다 나오는데요. 그게 이서청탁도 나오고 분명히 저는 이게 다 통일교나 이쪽 사람들 거 나온다고 지금 보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씩 보도가 되는 거고 전당대회 대통령이 개입해도 안 되는데 종교단체가 지금 개입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게이트로 갈 것이다. 통일교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던 사건이잖아요. 그 전성배 건진법사 관련해서. 근데 2023년 3월 국힘 전당대회 이때 23년이면은 그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가 출마했던 전당대회 아니에요? 아닌가? 이때 누가 출마했어요? 김기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권성동 이제 예전에 정권 초반에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였잖아요. 맞아. 예. 그런데 이제 내부 총지라는 이거 있으면서 이준석 찍어내기가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 가동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당원권 정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때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이렇게 2번 들어온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난장판이 된 거에 대해서 권성동은 책임이 없냐. 네. 그리고 또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합의해 준 거 가지고 원내대표 막 쫓아내야 된다. 뭐 윤석열이 한번 해가지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재신임 묻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엔 내 판이 아닌가 보다라고 접은 거야. 그러면서 그때 김기현 이제 그때는 그래서 윤심 경쟁하면서 김기현이 이제 막 윤한테 붙어가지고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막 하고 연판장 돌리고 막 그 사태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이거는 정권 초반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일교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때 그때는 이제 이준석이 날아가면 권성동이가 되겠네? 이렇게 판을 봤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결국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교가 지금 캄보디아에 ODA도 있지. 그 4조잖아, 4조. 예.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금액도 있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건진을 통해서 윤핵관을 통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각해요. 어저께 지금 그저께인가 건진법사 이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폰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무슨 사업가 A 씨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무슨 뭐 신이야 신. 그러니까. 네, 어디도 평정하시고 뭐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 윤핵관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건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청탁을 했겠어. 정권 초기에 원래 윤핵관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이런 분들은 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뭐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되든 줄줄이 다 소환될 거다 지금. 다 잡혀갔다. 다 지금 시작이야. 이게 지금 열렸어. 그래서 쌍관 내보내지 않아도 돼. 내가 보기엔. 딴 데로 갈 수도 있어. 네. 알아서. 아니 근데 사실 그 불상 뒤에 지하의 방, 비밀의 방 그것도 너무 특이하죠. 그 건지는 뭐야? 무속의 일본 아미테라스는 또 뭐야? 아마테라스? 아미테라스인가 뭐 아마테라스인가? 뭐 근데 그 일본의 어떤 시조인가 뭐 그런 당군 같은 사람이라고 그 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기는 봤어요. 신명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일본 법당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저는 좀 웃었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허구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본 법당 같은 게 지금 있다는 것도 좀 놀랍고. 근데 뭐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 법당을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을 추정하거나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잡신 한 명 데리고 와서 모시는 처럼 뭐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속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름의 자기 나름대로 이거 좀 이런 표현 속에 간지래요 그게. 간지? 뭐냐면은 이런 신 저런 신이 아니라 나는 일본 신 모시고 있어가 약간의 그 바닥에서는 그게 또 정통과 사이비를 그레이드가 좀 있어 그레이드? 그러니까 정통과 사이비를 좀 구분하는 거고 오히려 정통파 중에서는 일본 신 안 모시거든요. 그런데 약간 겉멋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신을 이 신 저 신 이제 많이 모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무당들이. 그러면 있어 보인다라는 거야 그게. 실제 무슨 뭐 아마테라스한테 뭐 얼마나 했겠어. 저게 이제 당군 같은 거거든 실제. 그게 나루토 같은 데 나와요.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 옛날 거는 공자광 막 이런 데 나와. 아니 근데 뭐야 그 신도 일제야? 그러니까 난 이거 보면서 코끼리 밥통 뭐 이런 것처럼 진짜 곡성 생각났다니까. 곡성? 곡성에서 보면은 일본의 악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당 저기 선한 신하고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일광이거든요. 여기도 일광 조계종. 그러네 일광 조계종이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긴 놀라워요. 그 진짜 이상한 종류의 이런 짓을 했다. 아직 그거 가지고 뭔가 뭐 어떤 엄청난 일로 보긴 어려운데 아주 특이하다.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할 때 이걸 몰랐느냐, 그러니까. 알고도 외면했느냐. 저는 그게 포인트. 그거 찾아내야 될 거예요. 예. 이거 뭐 법당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놈을 모시든 소련 놈을 모시든 뭐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면책을 해줬는지 그 부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특검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지만 그 진실을 다가가는 거를 막았던 사람들 그게 검찰이든 뭐 감사원이든 수사기관의 어떤 잘못된 부분 밝혀내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지금 난장판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오늘 지금 뭐 속보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전한길 씨가 입당합니까? 지금 그 김용태 의원 저 비대위원장 출신이죠. 전한길 입당은 안 된다. 우리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건 답도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 광장의 극단적인 세력을 우리 이렇게 끌어온 사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윤장송 이름도 특이야.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제 송원석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면은 윤상현 의원이 그 토론회 리셋 코리아 열면서 전환기 내려오고. 그리고 장동혁도 무슨 보수의 길인가 무슨 혁신의 길인가 무슨 또 했는데 또 전환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얘기한. 그리고 송원석은 왜 당 지도부가 그런 데를 다 끌고 갔냐.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이제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환길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비당원이었던 사람이. 전환길이 당대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대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지금 당대표의 의지거든요. 비대위원장의 송원석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송원석에. 원래는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당협에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요. 네네. 지금 어디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뭐 이렇게 당협 뭐 이렇게 연합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대표의 의지죠. 안 돼. 하면 안 되는. 장해찬도 예전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만히 만약에 송원석이 있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계 당대표 멀지 않았어. 전환계 당대표 멀지 않았다. 전환계 당대표 멀지 않았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고. 그나마 김용태나 뭐 한동훈이나 이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정상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 송원석이 본인이 그냥 뭐 개인 자격으로 갖고 뭐 뭣도 모르고 갔다가 잠깐 있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변명이나 핑계일 뿐이고 만약 전환길이 입당까지 추진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회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분당의 가능성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위헌정당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각오하고 절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 친윤 아직까지 윤석열이 나와야 되고 윤석열 그리고 부정선거 있고 이걸 주장하는 전환길입니다. 그 사람을 당에 받아들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그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그 모스탄? 모스탄이라는 단시래 단시. 단시? 한국계야. 그러니까 한국계. 성이 단시라고 단. 단. 영어로 탄인데 단 뭐래 단 뭐. 그럼 모스 단이지 왜 모스 탄이야? 저거 박치훈이잖아. 치훈팍. 치훈팍. 탁. 준의 킴이잖아. 준의 킴. 창윤선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람 한국말도 잘하던데 꼭 영어로만 얘기를 해. 근데 어제 그 구치소 앞에서 전환길 모스탄 함께 공동 집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건데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성조기 태극기 꽂고 거기다가 이스라엘기까지 꽂은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극우 세력이. 근데 제가 이제 모스탄 관련해서 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대사라고 해서 굉장히 정부 관계자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전직. 교수예요, 교수. 그렇죠. 어디 교수냐면은 미국의 리버티대 알죠? 리버티대가 어떤 대학인지. 침례교고 완전 미국의
극보수, 예. 극우, 예. 극우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그 옛날에 텔레반젤리스트 제가 어제 그 한겨레에서 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막 텔레비전에서 설교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전도사,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전광훈 같은, 예, 이런 거인 거예요. 약간 충격 먹었어. 왜? 모스탄 지금 찾아봤는데 예. 한국 이름은 단현명이고 단현명. 예. 단현명? 단현명인데. 예. 74년생이야. 나랑 동갑이야. 홍제동. 홍제동 출신. 홍제동이야? 네. 나랑 동갑이야. 서대문 친구네. 왜 이렇게 늙었어, 얘가? 타나, 왜 이렇게 늙었어? 나 엄청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김준이랑 동갑이에요? 나랑 동갑이야. 야, 갑장인데 왜 이렇게 달라? 삼계탕집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단현명 씨가 단현명 씨가 상당히 지금 무슨 그 윤석열 구명운동에 무슨 그 운동가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건데. 단현명 씨. 예. 이게 대선 기간에도 그 강경보수층 구구층에 무슨 얘기가 막 돌았냐면은 트럼프가 항공모함 끌고 와서 윤석열 구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돌았어요, 진짜로. 그래. 탄핵 뭐 이거 있을 때. 예. 트럼프가 구해줄 거다. 트황님. 이게 이제 그런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우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야. 실제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이 다 개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입증해주는 사람이 모스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보수 언론들이 그런 거 했어요. 막 뭐 이렇게 정부를 막 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 동양 이렇게 뭐 하잖아요. 외신에서 그걸 인용해서 그러면 외신에서도 썼다라고 다시 써. 지금 이게 구조가 그런 거예요. 모스탄이 주장을 하는 게 그럼 무슨 근거가 있냐. 도대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야. 얘가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모스탄도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받아. 자기들이 받아. 이게 지금 지들끼리 피드백하면서 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모스탄 들어왔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는 부정선거를 입증해준 사람이 들어온 거고 하나는 진짜 윤석열을 구해줄 사람이 왔다. 구세주가 왔다. 이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심각해 이거는. 근데 보통 심각한 게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 중에 이제는 아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도로 좀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견도 사실은 10분 볼 수 있거든요. 일반인 접견은 면회 같은 게. 그 10분 보려고 뭐 접견한다고 하는 것도 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접견 거부되니까 그 특검에서 거부를 조치를 시켰습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간 거거든요. 요게 아마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메시지는 지지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모스탄이 입국한 것부터 해가지고 윤석열을 만나고 그 만남이 거부되고 구속 적부까지. 그게 윤석열이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 모스탄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쓴 편지가 더 기가 막힌 거야. 옥중 편지 보셨죠? 우리는 같은 철학을 가졌다. 무슨 철학? 극우 철학?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 뭔 소리예요? 분석 좀 해주세요. 미치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윤석열은 진짜 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냥 가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망상에 빠졌는데 저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하루하루 힘들다. 그래도 에어컨 나오는 데에서 접견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가 나니까. 뻘소리 많이 해놨는데 재구속 때 하루하루 힘들다 이렇게 써놨거든. 나 좀 구해줘. 구해줘.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제발. 이거야 이거. 너무 싫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접견실 있잖아요.
구치소 접견실. 거기 술도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거기 교도관 입회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서실처럼 돼 있어요. 서울구치소는. 옆에 다 보여요. 아, 옆에 딴 팀이 하고 있어요? 칸막에 접견자, 변호사 이렇게 둘이 앉았거든요. 둘만 있다는데? 근데 옆으로 보면 보여요. 저쪽에 와 있네. 저도 가서 유명인사 많이 봤어요. 그래요? 고개 접견실 다 모여 있어요. 아니 근데 아주 특별 접견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만약에 특별 접견한다면 이제 구치소 거기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는 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더라도 뭐 좀 구석이라도 거기에 있다고 보면 실제로 술 먹는 거는 다 들려요? 아 그거는 이제 좀 막아놨는데 옆에 다 보여요. 뭐 예컨대 아주 유명한 사람 옆에 가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저도 TV 나오니 그 사람 알아보고 자기 변호사인 줄 알고 착하고 인사하고 막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걔 다 있는데 뭐 윤석열은 조금 특이하다면 제 생각에는 뭐 구석이나 이런 데 있을 수는 있어도 술 먹고 이렇게는 좀 어렵다. 근데 뭐 먹을 수는 있어요? 술 말고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예전에 커피 타가고 이런 집사 변호사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집사 변호사? 커피 타가지고 커피 주고 이렇게 책 읽어주고 이렇게. 책을 읽어줘? 재벌들 외로웠고 이러면 책 읽고 변호사가 읽어줘요. 동화책 읽어.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저 안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동화책 읽어주면 막 들어주고. 나 접견 전문 변호사가 있다니. 그게 집사 변호사거든요. 그게 집사 변호사. 징계를 때렸어요 저희 협회에서. 아 변협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어요. 접견 전문 변호사. 접견만 하는. 동화책 읽어주고 뭐 신문 읽어주고 사회생활 사회에서 돌아가 알려주고 커피 타주고 이렇게. 근데 커피는 이제 큰일 납니다. 걸리면. 네. 야 재밌다. 이거 지금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지금 없어요. 박지훈 변호사 아니면 모르는 얘기네. 아 근데 그거 자체도 좀 특혜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나와. 일반 수용자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이긴 한데 일반 수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의 접견은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9시 서울구치소 9시인가 9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접견이 온다 그러면 변호 접견은 무제한으로 허용이 됩니다. 뭐 구연동화야 뭐야? 콩쥐팥쥐 뭐 이런 거. 콩쥐팥쥐야. 신데렐라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좀 그 웃긴 얘기를 해봤지만 국민의힘은 진짜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네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2000년대 이제 중후반에 민주당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그때 당명이 8번 바뀌었어요. 다 기억도 못 하시죠? 그래, 맞아.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갔거든. 야, 다 외우다니. 이걸 8년 걸렸어. 김준일 천재다. 이 정도 알아요. 정치평론이 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선 패배했잖아 2007년에. 근데 당 지지율이 안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거에 책임을 져야 되냐. 근데 누구 한 명이 확 이렇게 주도권을 잡지도 못하고 서로 견제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러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약간 선거를 잘 치는 것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8년 동안 거의 다 졌거든요, 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분당은 쉽지 않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의 성향상. 그런데 이거는 답이 오히려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당 해체해라.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빠르겠다. 그러니까요. 예. 전환길이 대표하느니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저희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서울고법이 대장동 로비와 관련돼서 전 박영수 특검 보석을 인용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양재천로 KT 연구개발본부에서 영동 1교 북단이 침수가 됐습니다. 도로가 전면 통제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마전로 도로가 지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도로 모두 전면 통제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에 침수 차량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이송이 됐는데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남 나주, 담양, 광주가 현재 호우경보 상태이고요. 경기 남부, 충남 호우주의보로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폭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비 피해 없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천재들과 함께하는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